제가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사회인이 될 무렵에 아까 저기 동해 선배는 티뷰론을 꿈꾸셨다고 그러는데 저는 제네시스 쿠페였어요. 진짜 그거는 근데 지금 보면 사실 조금 촌스러운 디자인인데 나 지금 제네시스 쿠페 타는데 지금 그런 식이야. 솔직히 지금 보면 좀 촌스러운데 그때는 너무 멋있었어요. 그게 그 디자인 자체가 와 진짜 뭔가 비싼 스포츠카처럼 보인다라는 느낌이 상점 몇 개 같은 큰 변화였었죠 사실은.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제네시스 쿠페라는 한 차종으로서의 변화가 아니라 현대 자동차 전체에서 후륜구동 플랫폼을 만들고 후륜구동의 그러니까 그런 그 프리미엄급이라고 얘기를 하는. 왜냐면 그때만 해도 벤츠 BMW를 포함해서 죄다 후륜구동이었던 시기였으니까 하다못해 그렇게 됐었으니까. 근데 그리고 이제 일본 차들 브랜드들도 보면 뭐 물론 많이 팔리는 거는 ES가 많이 팔렸지만 렉서스에서도 GS라든가 LS라든가 다 후륜구동이었었고 또 뭐 인피니티도 사실은 거의 마찬가지였었고 그러다 보니 이제 후륜구동이라는 차 자체에 대한 어떤 차를 만들어야 되겠다 브랜드를 끌어올리려면 그게 현대자동차 그룹 안에서 이슈가 됐었던 거고 그게 이제 2000년대 초반 얘기예요. 2000년 초반 얘기. 그리고 그래서 결국은 TF팀이 만들어지고 발족이 됐던 게 2004년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젠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제네시스 세단이 나왔던 게 2008년인데 그 차들을 선행연구소부터 시작해서 최초 개발이 시작됐던 거는 2004년이에요. 그러니까 꽤 오래됐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리고 타겟 제가 알고 있기로는 타겟이 G35 쿠페였었어요. 제네시스 쿠페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가끔 얘기가 나오는 거가 왜 젠쿱을 토요타 86이나 그 다음에 뭐 마스다 미아타 같이 약간 경량의 가벼운 스포츠카로 정말 운동 성능이 좋은 차를 만들려고는 시도를 안 했을까. 그러니까 뭐 옛날식으로 얘기하자면 뭐 실비아 같은 차죠. S14나 S15 실비아 같은 거. 근데 그런 차를 만들려고 생각을 왜 안 했을까라고 뭐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애당초 타겟 자체가 약간 프리미엄, 그러니까 운동 성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스포츠 쿠페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 전문 용어로 말하자면 가오 그런 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중형 쿠페, 럭셔리 쿠페를 추구했던 게 그 상품 컨셉이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거죠. 현대자동차가 후륜구동 플랫폼을 직접 개발해 본 적이 없었다는 거. 그래서 사실은 시간이 꽤 오래 걸렸고. 여하튼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제네시스 세단하고 쿠페가 나오게 된 상황이었었습니다. 또 제네시스 쿠페도 앞에 나왔던 여러 가지 앞바퀴 굴림 쿠페들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그 시험대 역할을 이어받게 되는 건데요. 뭐 과거의 모델들하고도 어떻게 보면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모험을 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새로운 시도이기는 하지만은 이게 정말 손해를 보면서까지 도전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인드는 사실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피니티, G35, 쿠페 그런 차들은 사실은 매니아성이 있는 순수한 그 운전 재미를 추구하는 뒷바퀴 굴림 쿠페들과 비교했을 때에는 조금 더 시장성이 더 있는 차거든요. 그리고 실제로도 쿠페 시장이 줄어가는 가운데서도 그런 차들은 어느 정도 판매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고요. 그래서 내놓더라도 망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그 컨셉으로 선택을 한 게 처음 나왔던 제네시스 쿠페였던 거죠. 그리고 그거가 재밌는 거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1세대 제네시스 세단은 중형급 이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오면 그게 그 차 코드명이 아마 BH인가 그럴 텐데 그 BH 세단 제네시스 세단은 어떻게 보면 중형 세단이었었기 때문에 걔는 되려 걔한테 공은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앞쪽 서스펜션도 W15을 베이스로 한 게 들어가고 뭐 뒤쪽이야 젠쿱이나 얘나 둘 다 멀티링크를 쓰긴 했지만
제네시스 쿠페는 앞쪽에 스트럿 방식을 사용을 했어요. 물론 이제 구조상으로 스트럿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단순하다는 거죠. 단순하고 단가가 저렴하고. 네.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으로 나쁘지 않다는 거에 증거가 될 수 있는 거는 지금 현행 BMW 3 시리즈가 죄다 스트럿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가 세계 최고의 핸들링 머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구조 자체는 문제가 아니었지만 여하튼 원가를 낮출 수 있고 가볍게 만들 수 있고 그런 걸로도 이제 쌓여 있었던 거고, 이게 또 연결이 되는 거는 지금 그때에 개발했던 그 플랫폼의 베이스가 지금 G70, 그러니까 G70 세단을 네. 만들 때 노하우가 전수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쿠페에서 세단으로 넘어오면서 바디 형태 달라지고 또 이제 추구하는 방향도 어떻게 보면 지금 G70 세단이 조금 더 스포티할 수 있는 운동 성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걸로 만들어졌지만, 여하튼 그 제네시스 쿠페라는 베이스가 있었으니까 소형 고만한 휠베이스, 고만한 트레드에 그만한 차체 길이에 그 정도 무게를 갖고 있는 차를 개발해본 노하우가 있었으니까 지금 G70 세단이 나올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젠쿱은 뭐 아까도 잠깐 얘기 나왔지만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사실은 네. 인기를 끌었어요. 근데 그 시점에 일본의 경쟁 회사들이 대부분 다 사라졌죠. 네. 후륜구동 쿠페를 만들던 애들이. 싸그리 없어져 버렸죠. 예. 그래서 거의 독보적 존재가 되면서 싸게 사서 네. 튜닝을 하면 괜찮은 성능을 내는 쿠페다. 이런 게 되면서 뭐 미국에서도 꽤 오랫동안 뭐 드리프트 경기, 그때 네. 또 유행하기 시작한 드리프트 관련된 경기라든가 그런 쪽에서 굉장히 많이 쓰였기도 했어요. 지금 와서 보면 되게 어이없는 좀 신기한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한동안 제네시스 쿠페가 나온 이후에 미국 매체들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미국의 FR 스포츠 쿠페였던 뭐 카마로라든가 머스탱이라든가 그런 차들하고 다이다이 비교를 그쵸, 하는 네. 그런 케이스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운칠기삼이라고 정말 운이 좋았던 거예요. 티비론 때도 마찬가지였고 이 제네시스 쿠페 때도 마찬가지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본 경쟁 회사들이 쓱 하고 발을 빼는 순간 네. 들어가가지고 그거 시장을 다 잡아버린 상황이 됐으니,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벨로스터도 마찬가지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네, 벨로스터도 이게 벨로스터가 우리나라에서만 뭐 200대 팔리네, 400대 팔리네 뭐 그런 얘기 하고 있지, 미국에서는 1년에 2만 대 넘게 팔렸던 적도 있었어요. 그렇죠. 3만 대 가까이 팔린 적도 있어갖고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팔리거든요. 근데 그 차가 경쟁하는 세그먼트가 카마로라든가 머스탱이 있는 그 컴팩트, 카마로가 컴팩트라고 얘기하면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예, 그 나라에서는 그렇게 부교를 합니다. 그런 그 스포츠 세단, 스포츠 세그먼트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거기에서 잘 잡히고 사람들이 접근하기 편하고 잘 팔리는 차로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우리나라 시장만 보고선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사실 현대차가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판매 시장 점유율 1위를 하기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파는 대수보다는 외국 시장에서 만들어서 파는 대수가 훨씬 더 많은 상황이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측면에서 이제 외국 시장, 특히 북미 시장을 좀 겨냥을 해서 만든 차들이라든가 또 기술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좀 어떻게 보면 혜택을 빌려오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벨로스터가 미국에서 그렇게 안 팔렸다면 사실은 지금 벨로스터가 나올 리도 없고요. 그렇죠. 그리고 벨로스터에 N이 올라갈 이유도 사실은 없는 거죠. 네. 예. 좀 생뚱맞은 비유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클래식 미니가 오래전에 그 단종이 됐어야 되는 차인데 사실은 일본에서 워낙 잘 팔리는 바람에 계속 생산을 했던 그런 역사가 있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은 벨로스터도 좀 그런 거하고 좀 비슷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제네시스 쿠페의 시장 자체가 미국에서 그런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살아남았었던 거고, 뭐 물론 이제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정말 그 G70 베이스의 쿠페가 나올 것이냐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은 갸웃갸웃하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3 시리즈나 뭐 C 클래스 같은 걸 보면 걔네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기준의 포도 세단이 많이 팔리고 있긴 하지만 굉장히 베리에이션이 넓어졌잖아요. 그렇죠. 4 시리즈의
4 GT에 그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그 4 그랑 쿠페 4 시리즈 그랑 쿠페에 컨버터블 물론 컨버터블하고 쿠페는 워낙 원래부터 있었다고 치지만 그렇게 바디 형태의 베리에이션을 넓혀서 여러 가지 작은 시장들을 잘게 쪼개서 공략한다는 게 지금 벤츠나 BMW들이 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보면 사실 포도 세단 한 가지만 갖고 있는 G70이 불리할 수밖에 없는 거고 걔도 어느 정도는 그런 확장성을 좀 가져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쿠페가 빨리 나와야 제 젠쿱을 팔고 그걸 살 생각을 하고요.